수십조 원짜리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가 곧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약을 만드는 거대 제약사는 그야말로 비상에 걸릴 텐데 이때 어떤 전략을 쓸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국의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약 하나 잘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기존 의약품의 운명을 바꾸고 시장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플랫폼 기술이 대체 뭔지 그 핵심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 하이브로자임, 이게 어떻게 그 막강한 경쟁자를 따돌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키트로다의 파트너가 됐는지 그 과정에 아주 흥미롭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술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의 돈 버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의 본질부터 치열한 특허 전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자료 속 숫자랑 팩트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저도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딱 이거였어요. 아니 그냥 주사 놓는 방식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것뿐인데 왜 이게 수십조 원짜리 비즈니스가 되는 걸까? 이 부분부터 파고들면 전체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핵심이죠. 기존의 정맥주사, 저희가 IV라고 부르는 건 환자가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링거를 맞아야 했잖아요. 맞아요. 반나절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피하주사, SC로 바꾸면 단 몇 분 만에, 심지어는 환자가 직접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환자의 삶의 질이 말 그대로 극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병상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고요. 환자 편의성이야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제약사의 생존 전략까지 되는 건가요? 복제약 막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특허가 만료된 약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 약의 IV 제형 특허가 끝나면 수많은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하겠죠. 네, 그럼 약값은 떨어질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약사가 환자들을 그보다 훨씬 편리한 SC 제형으로 미리 다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SC 제형은 새로운 기술이라 별도의 특허로 보호받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IV 제형을 복제해봤자 이미 환자들은 다 SC 제형으로 넘어갔으니 팔 곳이 없어지는 셈이죠. 이걸 업계에선 생애주기 관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으로 꼽히는 전략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환자들은 편해서 좋고 제약사는 특허 수명을 연장해서 돈을 더 버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제임 기술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게 피부 아래 조직을 일시적으로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약이 잘 퍼지게 하는 기술이라고요. 맞습니다. 피부 아래가 일종의 촘촘한 그 물망 구조라서 대용량의 약물을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알테오젠의 기술이 그 그물망을 잠시 동안 느슨하게 풀어주는 뭐랄까 마법의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쇠를 가진 회사가 알테오젠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할로제임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었죠. 네, 그 부분도 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비교되어 있더라고요. 후발주자인 알테오젠이 어떻게 이 거인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의 퀄리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비교표를 보면 명확한데 알테오젠의 핵심 물질 ALT-B4가 경쟁사 기술보다 열 안정성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열 안정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냉장 보관 잘해야 한다 이 정도로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경쟁사를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관 온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약사들은 이 기술을 다른 항체 의약품과 섞어서 하나의 주사제로 만듭니다. 이때 열 안정성이 낮으면 두 물질이 섞이는 과정에서 변성이 일어나거나 완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아져요. 그런데 ALT-B4는 실온에서도 잘 버티니까 파트너 제약사 입장에선 제품을 개발하기도 쉽고 유통기한도 길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아, 수십조 원어치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문제겠네요. 엄청난 상업적 장점입니다. 게다가 생산 효율도 좋아서 고품질의 효소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빅파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포인트였고요. 기술적인 차이 말고도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다 싶었던 게 바로
특허 기간이더라고요. 할로자임의 핵심 특허는 2027년에서 2030년이면 대부분 끝나는데 알테오젠의 ALT-B4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인정받아서 2040년, 길게는 2043년까지 보호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수십조 원짜리 약을 가진 제약사 사장이라고요. 길어야 5, 6년 쓸 수 있는 기술이랑 앞으로 20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답은 뭐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사업 전략도 영리했어요. 할로자임은 소수기업에만 독점권을 주는 폐쇄적인 모델을 고집했는데 알테오젠은 일단 비독점으로 여러 회사랑 계약하고 원하면 나중에 특정 약에 대해 독점으로 바꿔줄게 라는 아주 유연한 당근을 제시한 거예요. 이 전략 덕분에 MSD,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물급 파트너들을 단기간에 싹쓸이할 수 있었죠. 그 유연한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된 폭발적인 순간이 바로 2024년 2월 세계 1위 의약품 키트루다와의 계약 변경이었네요. 이 사건 하나로 알테오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비독점 계약을 키트루다라는 약 하나에 대해서만 독점 라이센스로 바꿔준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키트루다의 정맥주사 특허가 2028년에 끝나거든요. 제약사인 머크, 그러니까 MSD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특허 만료 전에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SC 제형으로 갈아태워야만 바이오시밀러의 공격을 막고 시장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 절박함이 알테오젠에게는 역대급 기회가 된 거죠. 그 계약 조건을 보고는 이야 정말 입이 똑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였는데 계약금 2천만 달러는 시작에 불과하고 개발 단계에 따라 받는 마일스톤이 최대 4억 3,200만 달러. 그리고 진짜 핵심은 상업화 이후에 키트루다 SC 순매출의 4에서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로열티의 규모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키트루다라는 약 하나가 1년에 40조 원 가까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40조 원이요. 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중에 30%만 SC 제형으로 바뀐다고 가정해보죠. 그래도 알테오젠이 매년 받게 될 로열티가 6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파는 매출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사실상 순이익에 가까운 현금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소프트웨어 회사나 명품 브랜드처럼 한 번 만들어둔 기술이라는 자산이 돈을 그냥 찍어내는 구조가 완성된 거네요. 이게 바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의 진짜 파괴력이군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2025년 9월에 미국 FDA 승인으로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의 마일스톤이 들어왔고 이어서 유럽 허가로 1,500만 달러, 약 220억 원이 또 들어왔죠. 알테오젠의 기술이 세계 최고의 규제기관들로부터 진짜임을 공인받은 명백한 증거고요. 네, 이제부터는 돈이 실제로 통장에 찍히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MSD는 제품 출시 2년 안에 기존 IB 환자의 30에서 40%를 SC 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요. 네, 알테오젠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잭팟을 터트리면 거기에 안주하기 쉬운데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알테오젠이 키트루다라는 안락의자에 앉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다음 무대로 뛰어들고 있더군요.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ADC는 강력한 항암제를 항체에 붙여서 암세포에만 정확히 배달하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2025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죠. 이걸 통해서 엔허2 같은 블록버스터 ADC에도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하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ADC가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SC 제형이 여기에도 도움이 되나요?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맥주사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약물이 들어가면 온몸에 퍼지면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SC 제형으로 바꾸면 약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할 수 있거든요. 환자의 고통을 훨씬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이치 산쿄 같은 ADC 선도주자들이 엔허2뿐만 아니라 다른 ADC 신약 후보 물질 전반에 SC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항암제를 넘어서 다른 질환으로도 영토를 넓히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2025년 말에 글로벌 제약사와 맺었다는 옵션 계약 말인데요. 자료에서는 이 파트너사를 면역 글로불린 전문 기업인 CSL 베링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평생 대용량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약물입니다. 이런 약물이야말로 SC 제형 전환의 혜택이 극대화되는 분야죠. 아직은 옵션 계약 단계지만 본 계약으로 전환되면 또 한 번의 조단위 기술 수출도 가능할 걸로 보여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이 항암 제품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셈이죠. 기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 제품으로 직접 돈을 버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ALT 포스 기술 자체를 단독 제품화한 테르가제는 이미 국내에서 팔리고 있고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아이럭스비는 2026년 초에 유럽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바로 그 점이 알테오젠을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생산과 판매 역량까지 갖춘 통합 바이오 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테르가제는 국내에서 자체 영업망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고 아이럭스비는 연매출 12조 원짜리 거대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복제약이거든요. 이런 자체 제품들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회사의 기초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 경쟁사의 견제도 피할 수 없겠죠.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연한 수순이죠. 2025년부터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는 무효다라며 소송을 걸면서 법적 분쟁이 격화됐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알테오젠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유리한 국면이라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MSD가 오히려 너희 할로자임 특허가 원천 무효 아니냐며 10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선 거죠. 와, 파트너사가 직접 나선 거군요. 네, 더 결정적인 건 할로자임 스스로 자신들 특허의 일부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할로자임이 사실상 알테오젠의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와는 다른 독립적인 기술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소송 리스크가 오히려 알테오젠 기술의 독자성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한 재무 전망은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에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2026년 예상 매출이 약 4,916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3,699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75%에 달한다는 건데 제조업 기반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기업의 위력입니다. 일단 기술이 상업화 궤도에 오르면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 로열티가 계속 쌓이니까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죠. 75%의 영업이익률은 알테오젠이 더 이상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까지 추진한다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공식적인 대관식을 치르낸 느낌이네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대규모 기관 투자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이전 상장은 단순히 거래 시장을 옮기는 걸 넘어서서 회사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시장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죠. 안정적인 자금 유입은 주가 변동성을 줄여주고 회사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알테오젠은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 제약 산업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핵심 플레이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40년 이후까지 보호되는 강력한 기술 특허와 세계 1위 의약품과의 독점 계약, 이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향후 20년간의 성장 고속도로에 올라탄 셈이네요. 특히 2026년은 알테오젠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이나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 따라 실적이 움직였다면 2026년부터는 키트루다 SC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매년 매 분기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기계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원년이거든요.
글로벌 탑티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 자료들은 알테오젠이 어떻게 기존 블록버스터 약들의 생명을 연장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알테오젠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는 2040년 이후 이 피하 주사 전환 모델 자체를 대체할 또 다른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사를 아예 없애는 경구용 약물일까요? 아니면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일까요? 제약산업의 다음 특허 절벽 방어 전략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